우리 의지와 반의지의 선형세계 공부하고 있다. 의지와 반의지의 선형세계. 세상은 존재와 반존재, 의지와 반의지, 그리고 다음에 공부할 인식과 반인식, 이렇게 세 개의 축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했지. 자, 오늘 의지와 반의지의 선형세계 마지막 시간 공부해 보도록 하자. 도형으로 나타내면 의지와 반의지의 선형세계가 되겠지. 의지와 반의지의 선형세계 마지막 네 번째 시간. 여섯 번째, 지성적 반의지의 의지화 현상. 의지와 반의지의 선형세계에서 지성적 반의지가 어떻게 의지화되는지, 우리 삶에서 어떤 현상들이 여섯 번째 지성적 반의지의 의지화와 관계가 있는지 생각해 보도록 하자. 지성적 반의지의 의지화는 자신의 사유의지 영역을 벗어나 발생되는 지성적 반의지를 사유의지 영역으로 전환하려는 작용을 말한다. 정리가 되겠지? 쉬운 일은 아니야. 전설한 바와 같이 인간의 사유의지를 벗어나는 자연현상이나 지성적 반의지이기 때문에 우리가 지성적으로, 이성적으로 판단할 수 있는 여러 가지 현상들에 대한 부분이 되겠다. 사유의지를 벗어나는 자연현상, 물리적 현상을 인간은 어떤 매개를 통해 설명하려 하며 이로써 숭배사상 또는 종교가 탄생한다. 도저히 설명할 수 없는 부분이 있잖아. 그런 것들이 이제 숭배사상과 종교를 통해서 우리 인간은 해결하려 하고 있다. 우리 인간 일반은 왜 지식을 탐구하는가? 네가 왜 지식을 탐구하지? 사르트르는 실존 철학, 니체는 인식 철학, 그리고 플라톤의 이데아 관념 철학. 이 모든 지식이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좀 키워보자. 우연히 이 글을 읽고 있는 독자는, 선생님 수업을 받고 있는 학생들은 이 글을 읽으면서 도대체 자신에게 어떤 변화를 가질 수 있겠는가? 선생님 수업이 학생들한테 어떤 변화를 줄 수 있겠는가? 틀림없이 쉽지도 않고 재미있지도 않은 글들을 사람들은 왜 읽는 것일까? 뭐 바쁘게 살다 보면 이렇게 많은 사람이 읽지는 않겠지만 그래도 쉽지도 않고 재미있지도 않은 글들, 철학, 철학적 서적, 사회과학적 사회과학 서적이지. 그런 책들을 읽는 이유는 우리 모두는, 우리 인간 일반 모두는 지성적 반의지를 마음속에 담고 있기 때문이다. 어찌할 수 없는 그 무력감, 그것들을 마음속에 숨기고 있기 때문이다. 예를 들면 죽음에 대한 지식, 죽음은 무엇인가? 삶에 대한 지식, 반대로 삶에 대한 지식, 미래에 대한 지식에 대한 무력감에서 오는 지성적 반의지가 자석과 같이 그들을 끌어당기는 것이다. 지금 이 책을 읽는 학생들, 뭐 성인이 될 수도 있겠지만 학생들이 이 글을, 선생님 수업을 이렇게 어렵고 재미없는 이 수업을 계속 듣는 이유는 이런 지식에 대한 무력감에서 오는 지성적 반의지, 이런 것들이 선생님 수업을 듣도록 끌어당기는 거야. 자석과 같이. 하이데거가 존재와 존재자를 구분했지? 하이데거는. 존재의 본질을 탐구하고자 했을 때, 그 또한 이 글을 읽고 있는
바로 이 순간에 어느 독자와 같은 지성적 반응지 상태에 있었고 무력했던 거예요. 그래서 그걸 해결하려고 그는 그것을 지성적 의지화 필요했다. 대부분의 철학자들, 많은 철학자들이 지성적 의지화에 매진하고 있는 거지. 사실 우리는 끊임없이 반의지를 의지화한다. 그럴 수밖에 없겠지. 이렇게 새롭게 탄생된 의지는 삶을 혼란스럽게 하기도 하고 삶을 정리하기도 한다. 가능하다면 단순하고 소박한 의지를 원한다. 너무 의지를 복잡하게 할 필요는 없다. 그치? 자, 다음으로 자신의 사유 영역을 벗어나는 것을 사유를 통해 의지화시키는 노력은 인식자의 몫이다. 사유를 통해 의지화. 인식자는 지성적 반의지를 부정하며 또한 그럴 만한 힘을 가져야 한다. 자, 선생님 수업을 받는 학생들은 이런 생각을 가지고 선생님 수업을 받아야 된다. 누구에게나 기회는 주어진다. 숨쉴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철학적 사고는 뭐 특별한 사람이 하는 것이 아니야. 아주 교육적 기회가 별로 없었던 산속, 산속에 있는 사람이라고 하더라도 숨쉴 수 있는 능력만 있다면 그들은 이 삶의 전환을 경험할 수 있다. 지성적 반의지의 의지화지. 그러나 누구에게나 지성적 반의지의 의지화 기회가 실제로 주어지는 것은 아니겠지. 그러므로 자신이 지금 가능한 상황이라면 자신에게 사유의 시간이 허락되어 있다면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지성적 반의지의 의지화에 기회가 있다면 그것을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 선생님 수업을 듣고 있는 여러분들이 지성적 반의지의 의지화를 할 수 있는 그런 시간적, 경제적 여유, 여러 여유가 있다면 지금 그 기회를 놓쳐서는 안 된다. 자연에 순응하며 삶의 세계를 구성하던 오래전 시대에서 예를 들면 원시 시대 같은 시대가 되겠지. 반의지의 세계는 자연 현상에 국한되었으며 그렇겠지. 원시 시대에서는 인간은 이것을 나무와 같은 매개를 통해 숭배 사상으로 우주화시켰다. 우리 황금의 가지 공부했었지. 현세대 우리에게는 자신의 의지를 벗어나는 너무 많은 반의지가 세상을 둘러싸고 있으며 우리는 할 수 없는 게 너무 많아. 그치? 이 반의지의 세계는 그를 압박한다. 아는 건 많은데 할 수, 아는 게 많아질수록 정보가 공개되고 통신이 발달할수록 반의지의 세계는 오히려 우리를 압박하게 된다. 그렇겠지. 뭐 옛날에 산속에서 혼자 살던 사람이라면 별로 반의지는 없을 거야. 자연 현상 이외에는. 그는 이 반의지의 세계로부터 탈출을 시도하려 하지만 거의 불가능하다. 예를 들면 원자력 발전 기술은 너무 많은 과학적 지식으로 구성되어서 우라늄의 물질 손실을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여러 가지 부가 기술들이 있겠지. 방사능 처리 기술도 필요하고. 아무튼 비전문가들이 지성적 사유의진으로 끌어들일 수 없다. 우리는 정확히 알 수가 없는 거야. 뭐, 몇 년간 그것에만 공부한다면 알 수도 있겠지. 하지만 그런
여유가 없다면 우리는 우리 지성적 의지, 사유의지로 끌어들일 수 없겠지. 물론 자신의 특별한 노력에 의하여 의지화시킬 수는 있으나 너무나 많은 사유의지화의 대상이 있으며 대부분 반의지 상태로 포기할 수밖에 없다. 또 다른 예들이 나온다. 행성으로 가기 위한 모든 비행기구에 관한 지식을 사유의지할 수는 없는 것과 같은 그런 얘기. 그러면 이와 같은 의지의 분열 현상을 어떻게 할 것인가? 어쩔 수 없는 의지의 분열 현상. 숭배세상과 종교적 힘으로는 현재 역사적으로 증명되었듯이 대부분 해결 불가능하다. 본서는 인간 일반의 모든 사유를 통합하여 의지의 분열 현상에 대한 대안을 제시하고자 한다. 선생님이 하는 수업, 음, 여러분들이 이 책을 선생님 수업을 듣는 이유가 되겠지. 의지의 분열 현상에 대한 방법을 찾는 것. 중요한 것이다. 자, 그러면 우리는 반의지 영역 확대로 의지의 분열 현상을 겪고 있으며, 그렇지? 반의지 영역이 커지면 커질수록 의지의 분열 현상은 더 커지겠지. 의지의 분열 현상으로 자신의 의지 영역조차 반의지화시켜. 의지의 분열이 커지면 자신의 의지 영역조차도 이제 무력화되는 거예요. 결국 무력한 반의지적 인간으로 자신을 전락시킨다. 조심해야 된다. 자신이 이렇게 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돼. 인류의 무력화는 더 이상 의지작용을 자극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미 많은 부분 무력화되어 있다. 이미 늦었을지도 몰라. 이미 무력화되어 있다. 인간은 스스로 파멸의 길로 들어서고 있다. 의지가 분열되면 우리는 파멸될 수밖에 없다. 우리는 의지 분열 현상을 막기 위해 노력을 시작해야 하며 그리고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자, 선생님과 같이 이 분열 현상을 막아보도록 하자. 의지가 분열되면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해요. 정신적으로도 실제 삶에서도 성공을 위해서는 앞으로 나아가서는 안 된다. 너무 앞으로 나가면 이제 안 돼. 성공을 위해서는 삶을 멈추어야 한다. 의지의 분열 현상을 막는 거지. 지금 멈춰야 돼. 그래서 너무 나아가려고 하지 말고 그리고 천천히 우리 주변 사람과 대상을 보아야 한다. 더 이상 황금빛으로 가득한 미래를 향해 가지 말고 소박한 황토빛을 띤 자신의 존재 속으로 침잠하기를 원한다. 자기 자신 속으로 침잠하기를 원한다. 그게 의지의 분열을 막기 위한 유일한 방법이야. 어느 음유 철학자, 니체지, 니체의 말을 빌린다. 자라투스트란이 이렇게 말했다 해서 그는, 니체는 가라 그대의 고독 속으로 거칠고 세찬 바람 이런 곳 이런 얘기입니다. 이게 바로 자기 자신의 존재 속으로 가라는 이야기야. 존재와 반존재의 선형 세계에서 우리 공부했었던 존재의 반존재의 상호 전환 과정 중 예를 들면 이런 거지. 존재와 반존재 과정에서 이게 전환 과정 중에서 뭘 통과하지? 뭐를 통과하지? 그 얘기야. 무의 탄생을 경험한 것처럼
의지와 반의지의 전환 과정 또한 또다시 무를 경험한다. 무는 다시 한번 얘기하면 무는 존재와 반존재의 전환 과정에서만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의지와 반의지, 반의지와 의지의 상호 전환 과정에서도 무는 탄생한다. 잘 기억해도 무는 존재하고만 관련된 것. 존재하기 때문에 존재하지 않은 무가 있는 것이 아니고 그거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의지에서도 의지 축에서도 인식 축에서도 당연히 무가 존재한다. 자, 다음에 더 공부하도록 하자. 네. 무는 경험되는 것이지 인식되는 것은 아니다. 우리는 무를 아는 게 아니야. 경험할 뿐이다. 전하는 과정 중에서 경험할 뿐이지. 자, 그래서 무를 알려는 노력은 헛된 노력이야. 선생님 알려줄 수도 없다. 그래서 무는 의지의 세계도 아니며 반의지의 세계도 아니다. 그렇지? 그 중간에 있으니까. 즉, 우리에게 가능한 의지 영역도 아니며 우리에게 불가능한 반의지 영역도 아니다. 아주 재미있는 영역이지. 아주 흥미로운 영역이야. 우리가 할 수 없는 것도 아니고 또 불가능한 것도 아니고. 자, 그런 것들이 어느 것이 있을까? 무는 가능하지도 않고 또 불가능하지도 않다. 무는 의지작용으로 달성되지 않으며, 그렇지? 반의지작용으로도 달성되지 않는다. 무는 약동하는 생명과 유관하다. 야, 베르그송이 얘기한 약동하는 생명, 인간 존재의 특징이지. 무는 약동하는 생명과 유관하다. 우리가 살아있어야 돼. 그치? 약동하는 존재에서 반존재로 이동하고 전환하고 반존재에서 존재로 전환하고 의지에서 반의지로 전환하고 반의지에서 의지로 전환하는 그런 약동하는 생명 변화가 있어야 돼. 약동해야 돼. 그치? 그래야 무가 존재한다. 자, 창조적이며 예측 불가능한 약동하는 생명 그 창조 과정에 무는 경험된다. 경험되는 거야. 그치? 전환 과정이 있으니까. 무는 없지만 창조되는 공간이다. 무는 없잖아. 그치? 무가 있으면 무가 아니지, 더 이상. 무는 없는 거고, 반면에 만들어지는 공간이다. 전환 과정에서. 무는 삶의 세계에서 자신의, 자신을 의지의 세계와 반의지의 세계로부터 독립시키고, 그치? 중간에 딱 있으니까 의지도 아니고 반의지도 아니지? 의지, 의지가 반의지이고, 반의지가 곧 의지인 세계. 즉, 의지와 반의지가 다르지 않은 세계로 이행될 때 경험된다. 원점 부분이니까 의지도 아니고 반의지도 아닐 수도 있고, 의지일 수도 있고, 반의지일 수도 있지. 삶의 의지로의 호흡하며, 삶의 의지로서 호흡하며, 삶의 반의지로서 호흡하지 않을 수 없는 혼돈의 상태가 무의 상태야. 이해했지? 선생님 도형을 생각하면 이해가 되지. 도형을 알지 못한다면 이 말 자체만 가지고는 이해할 수 없을 거야. 자, 삶의 의지로 호흡하는 것도 아니고 삶의 반의지로 호흡하는 것도 아닌 의지 반의지를 벗어난 호흡이 무의 호흡이다. 무는 존재 반존재, 의지 반의지, 인식 반의식의 혼돈 상태. 한 번 더 도형을 볼까?
혼돈 상태. 의지와 반의지에 없어. 의지도 아니고 완전 반의지도 아니고. 의지이면서 또 반의지이고 존재와 반존재의 혼돈 상태. 인식과 반인식의 혼돈 상태. 이 무는 그래서 아주 오묘한 상태가 되겠지. 마치 분출 직전의 마그마와 같은 힘의 축적 상태. 작동하는 생명의 충만 상태가 그에 가깝다. 베르구송의 약동, 삶의 약동. 이게 무와 무의 상태와 유사할 수 있다. 자, 다음 문장. 우리 삶의 사이 공간에서 무의 최대 역할은 무엇일까? 무가 되게 오묘하고 신비스러운 공간인데 그 무의 역할은 무엇일까? 우리는 물을 통해서 우리가 원하는 세계로 자유롭게 이행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렇겠지? 또 한 번 보자. 이 무의 상태에서 우리가 어디든지 갈 수 있는 어떤 선형 공간, 어떤 평면 공간, 어떤 공간 세계에도 물을 통해서 우리는 갈 수 있어. 그러니까 가능성의 공간이 되겠다. 왜 우리는 물을 찾아 방황하는가? 삶의 억압이 우리를 압도하기 때문이다. 다시 생명의 충만을 필요로 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반의지, 반존재, 반인식의 상태로 삶이 억압되기 때문에 물을 통해서 자유로운 삶의 충만을 되찾으려 하는 거야. 자, 이해됐지? 이해되지 않으면 앞으로 돌아가서 다시 보도록 하자. 이제 의지와 반의지의 세계는 이걸로 마치고 선형 세계는 이제 인식론적 수직세계로 들어설 준비가 되었다. 인식론적 선형 세계가 구성하는 우리의 삶에 대해 천천히 자유해 보도록 하자. 자, 의지와 반의지 세계는 지금 공부를 마쳤고 이제 인식과 반인식의 수직 세계, 인식과 반인식의 수직 선형 세계에 대해서 공부해 보도록 하죠. 자, 이제 인식과 반인식의 선형 세계만 마치면 기본적 축은 모두 다 마치게 된다. 다음 시간에 인식과 반인식의 선형 세계 공부하기로 하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